오케이. 그러면 질문 번호부터 좀 받자. 583번이요. 583번, 576번이요. 576번, 587번. 587번, 581번이요. 581번. 585번이요. 뭐 비슷한 것들인가? 598번. 꽤 많네. 어렵니? 얘들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러면 요거 풀면서 정리해 보면 아마 이제 놓쳤던 공통적으로 여기 겹치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럼 583번부터 조금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준원이가 이 문제랑 이 문제 두 개 물어봤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하고 끝.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뭐라고 했든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 힘으로 꼭 다시 풀이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이해를 하기 위한 들어. 이해를 하기 위한 거지 너네들이 풀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착각인 거가 많아.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안 남아있게 되니까 꼭 체크 한번 해봐. 자, 58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이고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이미 된 문제니까 체크 해볼게. 자, 583번. 지금 어느 전시장에서 3,000원에 있어. 3,000원 입장료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장료라고 내가 표시해놓을게. 3,000원을 받아. 그럼 하루에 2,000명 관람객이 근데 이거 맨날 때가 2,000명 입장한대요. 그리고 입장료를 100원 올릴 때마다 이 말이 중요해. 100x 100원이 진짜 100원만 올린 게 아니라 100원 올릴 때마다라는 그 의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00원씩 인상을 할 때마다 관람객은 50명씩 줄어든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하루 입장료 수입 하루 입장료 수입은 도대체 입장료 얼마 받을 때가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수연이가 이제 취직을 했어. 에버랜드 사무직으로. 근데 이제 김대리가 그 위에 과장이 김대리 우리 지금 입장료 3,000원씩 받으면 2,000명씩 사람들 들어오거든. 근데 돈 올리면 좀 적게 올 거 아니야. 근데 통계 내보니까 이 정도 된대. 야, 얼마로 입장료 하면 되겠냐? 라고 탁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촉촉촉촉 해가지고 이만큼 받으면 되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그래 승진. 그죠? 근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 짐 싸 그러지. 책상 치워놓을게.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책상 없어져 있고요. 냉정해 아주.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이렇게 세상은 야박한다. 100원 올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100원씩 몇 번 올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한 번 올리면 얼마 올린 거야? 1 100원. 100. 두 번 올리면 200. 200원. 세 번 올리면 300원. 그럼 X번 올리면 100x 번. 100X가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번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올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써봅시다. 그러면 원래 3,000원이었는데 입장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할게. X번. 100x. 그럼 이게 입장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2,000명이었는데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고, 그럼 50명씩 X번 줄어든 거니까요. 50X가. 그러면 수입을 따질 때는 한 사람당 얼마 입장료가 하니까 곱하기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곱한 게 바로 입장 수입입니다. 그럼 알겠지만 여기 보면 x제곱의 계수가 음수로 나오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띌 거기 때문에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 그럼 어디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대칭축 위치를 찾아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대칭축 찾을 때도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면 그 대칭축은 x제곱 계수 자체랑은 큰 문제 없어. 이거 100으로 묶어내면요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30 이렇게 되지 않아? 얘는 50으로 묶어냈다고 쳐봐. 50으로 묶어내면 얼마가 되나 여기? 마이너스 x에다가 40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5천은 뭐 개수이니까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0x 더하기 1200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이제 입장 수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게 대칭축 이치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5. 연습한 거죠. 5. 맞죠? 5. 아 5번 올렸구나. x에다가 어? 5. 나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나요?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5번 올린 거니까 얼마로 올린 거야? 500원이 올라간 거지. 그럼 결국은 3,500원이 내가 입장료를 받게 되는 게 최대 입장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됐어? 그냥 좀 상황을 생각해. 아까 내가 그냥 말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거지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길을 쓰고 계산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상황에 들어가는 게 좋지. 정리하시고 576번. 576번은 우리 건우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주는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괜찮지?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주인공 무대는 마련됐어. 그러면서 당장 나가서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네가 이해가 된 거고. 그럼 내가 해? 쌤이 해주세요. 아 이거 치환했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일단 그건 기억하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아예요. 에 맞잖아. 호랑이가 지금 이름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나? 아 뼈도 남기고. 유골을 남기죠. 사람이 죽음. 좋습니다. 좋았어. 뭐라도 남겨봐. 자, x의 범위가 지정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질문한 사람이라면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다 했을 거고 예. 문제는 여기가 문제인 거지. 이게 달라서 치환은 항상 차수가 제일 높은 쪽 이놈을 치환하는 걸 무조건 기본으로 하세요. 인수분해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좀 다른 거지. 그럼 이 둘이 관계를 봐야죠. 얘랑 누가 크냐? 앞에 거 얼마큼 크니? 3. 그럼 여기서 3 빼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가 t로 치환이 된다면 T 마이너스. 여기가 t-3으로 치환되겠다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죠? 자 이제 문제는 치환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치환에서 생긴 이 t라는 문자로 x가 바뀌었으니까 t로 t의 범위로 생각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t의 범위를 정할 때 얘를 마치 y처럼 생각해줘서 얘의 요 범위 내에서의 y 값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죠? 물어본 사람이 딱 대답하려고 해.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예예예예예. 1 생각하고 얘기해. T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실제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t의 범위를 구한다는 게 요 그래프의 요 범위에서의 y 값의 범위가 t의 범위다라고 얘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요 위치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니까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어서 요 위치의 t 값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의 y값 1 더하기 2 더하기 2 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t의 범위가 1부터 5 사이라고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지.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여기가 t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t 마이너스 12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t의 범위가 이제 1부터 5까지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이거 같은 일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위로 블록일 것이고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런데 범위가 1부터 5까지니까 1은 조금 가깝게 5는 조금 멀리 있을 거다.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요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최대값부터 찾아볼게. 최대값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t가 2일 때 최대값. 그럼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8, 1, 3인가요? 최소값은 여기 t가 5 될 때가 가장 낮은 위치니까 t가 5일 때 최소값. 그럼 5 집어넣고 계산하면 25,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인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2 됐어요. 근데 치환한다는 사실에서 항상 이런 일을 두 번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은 범위 치환된 문자의 범위 구할 때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렇지? 자, 587번. 자, 587번은 도형인데요. 문제 읽어봤더니 밑변이 10, 높이가 8인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제 생겼어. 그래서 이 밑변이가 10, 높이가 8.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다가 선분 BC의 한 변이 있게 되는 직사각형을 잡았다.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잡고 나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찾아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쓰려면 뭘 표시해야 되냐면 가로 길이 표시해야 돼. 세로 길이 표시해야 돼. 그러면 하나를 잡아야 돼.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뭘 잡을까요? 높이를 잡든지 가로 길이를 잡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높이를 한번 잡아봐. 높이를 그럼 x로 잡아볼까요? 자, 높이를 x로 잡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가 표시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X.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네. 8 빼기 x.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가로 길이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지.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수평으로 선을 그은 거예요. 직선. 그러면 아까 처음 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아니면 그냥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봐도 돼. 그때 요거 있지, 요거. 요 삼각형도 원래 그 큰 삼각형하고 닮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닮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길이는 다르지만 길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여기가 2등변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5가 된다는 건 아니까 선생님 생각에 8대 5인 거죠. 맞아? 8대 5라고. 그럼 요 길이 비율도 8대 5라고. 그럼 끝났지, 그치? 8대 5인 길이가 8 빼기 x랑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아니면 8대 10으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편해. 왜냐면 가로 길이라는 게 원래 이만큼이니까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요 길이를 쓴 다음에 2배를 다시 해야 가로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이 길이하고 전체 이 비율이 요 삼각형도 요 길이하고 요 비율과 똑같을 거니까 할 때 10으로 쓰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8 곱하기 네모는 10 곱하기 8 마이너스 x가 되고 따라서 네모 길이라는 것은 8분의 10, 4분의 5에 8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넓이를 식을 표시해서 최대가 될 때, 즉 역시 대칭축 위치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너 2분의 1을 왜 했냐? 직사각형인데. 밑변 길이가 요만큼 4분의 5에 8 마이너스 x고 높이가 x죠. 직사각형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다 이거 계수까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어차피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쓰니까 x 구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위로 볼록인 상태로 최대값을 갖기 위한 위치, 즉 대칭축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니네 이차함수 지금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한 게 결국 대칭축 얘기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돼요. 이건 x가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아까 요 길이었으니까 x가 4일 때 생각해보면 이거 지워주고요. 5만 남죠. 자, 그러면 결국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의 차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등변 삼각형에서 직사각형을 갖다 그려놓았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원래 전체 높이가 얼마였어? 8이었는데 이 높이는 얼마야? 아, 절반만 그리면 높이가 절반만 그리면 최대 넓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581번. 이거는 문제를 그냥 읽는 순간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의 최소값이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문자가 두 종류야. 만약에 이게 그냥 A에 대한 2차식이라면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 A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겠지. 근데 문자가 두 종류니까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관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말이 관계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 점은 어디 있는 점이야? 여기. 대입해도 만족하는 점. 됐죠? 됐어요. 그럼 문자를 하나로 고칠 건데 너네는 어떤 문자로 고쳤어? 이렇게 어떤 문자든 상관없어요. A로 다 통일시켜서 쓰고 싶은 거야? B로 통일시키고 싶은 거야? B로 시킬래요? 그러면 A를 남겨두고 B를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A 대신에 B로 쓰겠다. 이런 의도고 어떤 사람은 굳이 2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써서 B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대입해서 쓰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어쨌든 다 좋은데 분수가 들어가서 좀 귀찮아서 그런 거지. 나 같아도 이렇게 쓰고 싶었을 것 같아. 자, 이제 대입해서 정리할게요. 아, A제곱이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요게 4, 2, 6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B 플러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아 내가
x제곱 더하기 몇 x 그러면 이차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자가 x 아닌 거 써 있으면 이차함수라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은 상관없는 거야. 진짜. 이것도 이차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대칭축 위치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1 좋아요. 여기가 b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6, 마이너스 12 플러스 2, b가 아니라 9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도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585번 하고 최대 최소 문제에서 냈어. 아이고. 자, 585번. 자, 지금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지금 이 말에서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 길이가 그 120m라니까 그냥 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120m인데 여기 벽이 하나 있었던 거고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 120m를 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직각삼각형 모양이니까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도록. 자, 이렇게 됐을 때 밑면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냥 최대값만 찾으면 되네. 일단 뭐 최대값 찾았을 때 혹시 이거를 그럼 반 잘라서 하면 되나 한 사람들도 답은 맞췄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렇고. 그러면 이거 여기를 x라고 잡을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120-x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준 건 이 상태로 바로 넓이 쓸 수 있게 하려고. 안 그러면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면 좀 문제 곤란하니까. 넓이는 2분의 1 x에 120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0x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당연히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럼 최대값 문제겠구나. 그럼 거기서 최대값 얘기가 딱 맞아 돌아가죠. 자, 그럼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이 위치가 어디야? 60. x가 60일 때. 그럼 아까 반반 잘라서 V자로 만든 게 딱 맞네요. 최대값. 그럼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800만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내가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 사실 그 얘기야. 598번. 자, 598번. 2x 더하기 y는 4. 요거 위의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B라고 하고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 그랬는데 이 직선 그릴 수 있는 사람. 상황을 조금 인식을 하려면 이 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알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직선 그리는 방법. 일단 y는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도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절대값. 절편 찾아. 그렇죠. 절편 찾는 게 제일 빨라. 직선은. 절대값. 그러니까 x셋이 0 집어넣어. y 얼마야? 4. 4. y 0 집어넣어. 그럼 x는 2.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조금 더 괜찮아. 이것도 뭐냐면 y절편이 4인 건 알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네. 이걸 좀 나중에 가서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직선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기울기 2라는 의미가 뭐야? 두 칸 갔을 때 안 큰 건데.
X 증가한 편에 Y 증가.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가는 거. 이건 항상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x 한 칸 늘어날 때 y는 두 칸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x가 한 칸 갈 때 두 칸이 줄어들고 또 한 칸 가면 두 칸 줄어들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기울기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그래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야. 2x 더하기 y는 4. 이때 a가 일사분면의 점이라고 하는 힌트 있지? 보여? 네. 그러니까 A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X축에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죠. 요 점이 B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 가로 길이가 점 B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가 점 A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했었으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서 X좌표를 내가 A라고 잡을게요. 그럼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4죠. X좌표를 A라고 얘기해줬는데 Y좌표를 못 부르는 건 좀 문제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좌표를 잡아야 길이가 써진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B. 점 B의 X좌표만큼이 길이지. 그 점 B의 X좌표 얼마인데? A. 예, 수선을 내렸으니까 그냥 A인 거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Y좌표니까. 요거. 요게 자체가 길이. 끝났고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A, 높이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게 바로 삼각형 OAB의 넓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꼴에 대한 설명이니까 최대값 문제이겠다. 그지? 대칭축의 H가 얼마죠? 계속 물어볼 테니까 계속 대답해. 1인 거지 1. 자, 그럼 A가 1일 때가 최대값이고. 자, 그럼 1 대입했을까요? 2분의 1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이에요. 아? 그럼 최대값 1이에요? 자, A가 1일 때죠. 그럼 역시 이것도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라는 건 얘와 얘의 중간이네요. 중간이 최대값이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사각형 중에서 최대 넓이를 가지는 조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 그것도 생각해봤지. 역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을 때가 넓이의 최대 관계가 되죠. 공통적인 규칙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교재에서 질문 나온. 혹시 서윤이가 질문 안 된 문제 혹시 있어? 번호? 590번이랑 599번. 그럼 이 두 문제까지 해서 교재 질문 마무리할게. 자, 590번이요. 자,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요런 직선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이 써 있어. 그래놓고 m하고 n 구하래. 이때 a는 3보다 크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이지.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기울기 일자리 직선인데 접하니까 이런 관계야.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요식이
x제곱과 ax 더하기 a 요것과 x 더하기 1이 만나는 곳 이렇게 된 거고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된다는 뜻이지. 왜? 근이 하나니까. 근데 그 중근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x좌표. 이거다. 자, 그럼 판별식이 0인 게 접할 조건, 중근 조건이니까 요것도 계산할 때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정도 이런 식은 전개해서 구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거꾸로 a-1로 묶어주면 되지. 전개했다가 인수분해하지 마시고 그냥 a-1이 공통이니까 그럼 여기는 a-1 남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1 또는 a는 5가 되는 거지. 그럼 뭘 쓸까 고민할 텐데 문제를 꼼꼼히 읽는다면 처음부터 3보다 크다는 말을 잊지 않았을 거야. 당연히 a 값이 5가 되는 거고. 그럼 중근을 구하려면 a가 5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 x좌표 마이너스 2가 누구를 말하는 거고 m을 말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던 거지. 풀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 그냥 식 나오는 대로 그냥 쭉쭉 계속 쓰기만 하지 말고. 자, 그럼 m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점이니까 직선에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y좌표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러면 결국 구하고 싶은 게 두 개 더 하래요. 마이너스 3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599번. 자, 요것도 그 나온 말 그대로야. y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요 놈이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정수 p의 최소값. 그러니까 계속 문제 읽을 때 소설책 읽듯이 글씨 읽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자꾸 읽으려고 해. 그래야 빨리 늘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말이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서. 그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방정식과 함수는 같은 놈들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조건 하나가 이제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얘랑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걸 쓸 때는 같다고 놓고 정리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으로 이항을 이제 시켜서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겠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란 말이 이 방정식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근 이런 말로 해석한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우리가 판별식 역시 생각을 해내야 되고 양수죠, 양수.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관계이고요. 정수 p를 찾아야 되고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럼 결국 얘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관계식이 되어버린 거죠.
즉 얘 P랑 Q 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식을 써서 한 문자로 나타내서 쓰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4Q 대신에 요건 이 형식 되니까 4Q가 P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식이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P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P제곱은 죽어버렸고요. 2P 더하기 1 요거만 남는데 얘가 양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까지 구하면 다 나온 거지. 이제 물론 P는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정수 중 제일 작은 거 0인가요? 정수니까 이렇게 정해지면 돼. 그래서 계속 방정식 함수 또는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는 거야 기억을 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으로 써 있어도 함수로 생각하는 거, 함수로 써 있어도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그 연결고리는 결국 판별식이야. 그래서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근과 계수 관계, 판별식 이런 거고, 함수로 넘어가면 결국 또 대칭축 막 이런 거 다 그 얘기로 통일되니까요. 그럼 우리 책 정도는 가능한 것인가? 선생님 어떤 거? 600번 600번 되죠? 600번 하나 더 봅시다. 각자 아마 두세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600번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수영이 뭐부터 읽었어 너는? 문제를. 의미 아닌 의미 아닌 두 실수 표현해봐. x가 0보다 작거나 그죠? 네. 의미 아닌 두 실수 x와 읽어놓고 니네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렇게 된 상태. 그 다음에 관계식 주어져 있음.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본 의도는 뭔지 이미 알겠고,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걸 못 썼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한 문자로 고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놓고 집어넣어서 2x 제곱에 3-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아, 이렇게 생겼군. 그러면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지. 놓친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놓고 왜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최대값 이걸 왜 했는지를 문제 힌트는 읽어놓고 안 쓴 거지. 자, x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대칭축이 니네 얼마라고 봤니? 1.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풀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0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그림만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니까. 선생님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인데 최대값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서 생겼냐 이 얘기지. 너무 x만 챙겼어. y도 챙겨야지. y는 3-x지. 근데 y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더 있었는데 안 쓴 거야. 그러면 3이 여기지. 여기까지. 여기 없는 거. 그러면 최소 있고 최대 있고 다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범위인데 관계식에서 나온 이 문자도 범위가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생겨난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x가 3일 때 구하면 되니까요. 3, 또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9가 되어서 18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6이 최소값이 된다. 이거 하나 빨간 것이 여기에 문제인가요? 없던 범위도 생겨난다 같은데 실제로는 y의 범위가 x의 범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x, y는 아니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x, y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면 된 거야?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가는데 오늘 좀 심화할 거니까 골치 아플 생각하고 공부해. 오늘은 2차 함수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진도가 끝났단 말이야. 새 진도로 안 나간다고. 2차 함수가 다른 거는 이제 쭉 풀고 다음 달은 계속 나가는데 왜 2차 함수로 선생님이 시간을 하루를 더 쓰느냐. 괜히 시간 남아서 좀 바빠. 더 나가야 되는데 바빠. 근데 해야 되는 이유. 2차 함수는 다른 단원보다 깊게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 니네가 2학기가 되든 2학년이 되든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조금 어려워도 좀 더 깊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중학교 때 함수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얘기는 알고 있는데 함수는 싫은 게 아니라 조금 알면 다른 단원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유형마다 조금 별도로 생각할 게 엄청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이 좀 잡히면 유형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거기 맞춰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기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프린트 줬던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게 이제 약간 심화에 가까운 문제들이다. 근데 실전 시험 문제 수준이라고 얘기한 건 실제 시험 문제는 그 정도 요거 공부해가지고 더 가야 되는데 또 연결고리를 한번 줘본 거니까. 지난번에 했던 문제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프린트를 꺼내 보시기 바래. 오늘 하자고 다들 밀어뒀고 오늘까지 한번 풀어보고 해보라고 그랬죠. 2차 함수 최소 내용이 들어있어서 니네 힘들었으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공부한 다음에 조금 더 풀어보자.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 문제들이. 선생님. 응? 안 가져왔어요. 그럼 안 풀었단 얘긴데? 야 이걸 안 풀어보고 내가 설명하는 건 전혀 의미 없는데 이거? 니네 여기 내가 그때 22문제였나? 네, 22문제인데 10문제도 넘게 질문할 수 있어. 맞아요. 어. 저 문제도 있어. 질문할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풀어보고 안 갖고 왔다고? 풀어는 봤는데 풀 수가 없어. 아 그 겁먹어서 그런 거야. 니네 선입견이 되게 크게 작용해. 그런 애들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함수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함수 문제 나오면 그냥 어렵다고 안 해. 근데 부닥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진짜 챙겼는데. 내가 한 번 남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 수대로만 딱 하는 거니까 남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있으면 좋겠다.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친해? 예? 여기서 누구랑 친해? 어. 좀 비굴해져야 되거든. 같이 조금만 같이 보자 이렇게. 주혁이랑. 그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래요? 네. 별로 친한 친구 없나 본데? 풀이를 같이 봐야 돼. 근데 이거를 얘네 하나 뽑아줘 새로. 제가 가방에 안 치면. 아 그런 것 같아.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다 버리고 왔다고? 네, 학교에 있을 것 같아. 학교. 집에 없었거든요.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제 네가 질문할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뭔지 정확히 다시 또 봐야 된단 말이야. 학교에서 풀다가 내가 새 거야. 새 거야는 또 무슨 뜻이죠? 제가 수학 영역을 다른 걸 풀고 와가지고 다른 걸 풀다니. 난 그 그래도 저번 테스트 본 거 있잖아요. 응. 그건 했어? 그거 다른 그 뭐지 틀린 거 고치고 고쳤어? 그거로 왔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잘했어. 이게 그렇습니다만 이게 안 된대. 이건 오늘 들으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날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안 풀어본 사람. 물론 풀어본 사람도 손 못 댄 문제라면 뭐 안 푼 거나 다름없겠지. 손을 못 댔어. 이해를 못했어. 연필만 되면 돼. 앞에 8번까지는 그냥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4번까지 문제 중에서 가보자. 쉽지 않아 여기 있는 문제들. 이 정도 풀면 그냥 1등급이야 거의. 야 이거밖에 못 풀었어. 나 이거 잘못 더 못.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개 섞여 있는 정도밖에 없어. 실제 시험은 나머지 괜찮다고. 근데 지금 또 한두 개 정도는 틀리죠 뭐 이러지 말고 다 맞출 생각으로 하자. 뭐가 한두 개만 틀린데요? 이 정도면 뭐 이거 정도 해나가면 다 맞출 수 있겠지. 저한 몇 개 틀린 것 같아요. 자, 저는 열 몇 개라면 내가 그럼 오늘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하나 프린트를 더 줄게. 네.
해와야 돼. 안돼. 뭘 안 돼, 안 되기는. 그게 숙제예요. 아 그럼 딴 반으로 가 그럼. 아 그거 할게요. 근데 결국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좀 알아둬야 돼. 예. 한번 해볼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해보고 그래도 어렵다면 다시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코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질문을 먼저 끊어서 갑시다. 그랬더니 준원이가 1, 2, 3, 4요. 아 이러면 안 되죠. 2, 3, 4요. 저는 1, 2, 3, 4에서 2, 3, 4요. 응? 2, 3. 아니 안 풀어본 사람은 까불지 말고. 아니 풀어봤어요. 근데 아주 깨끗하다며. 아니 그 앞쪽은 약간 풀어봤어요. 앞에 왜? 난 풀긴 했어. 아 앞에 그럼 서윤이는 없어요? 여기는 없대잖아. 아 진짜 하네. 그냥 하는 거네. 시간 끌지 말고 만 이거 그 시간 없어 지금. 아쉽네요. 그럼 너 저기 풀어온 거 갖고 와봐. 네? 풀어온 거 갖고 와봐 좀 이따.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흔적이 있는데도 안 됐다면 내가 풀어줄 거야. 5번부터 9번. 많은 흔적을 남긴 거 있는데. 9번 9번? 9번. 그래 내가 이거 해설지까지 다 딸려주는 이유가 잘 모르겠으면 아이디어를 해설지 첫 줄, 두째 줄, 셋째 줄 정도 읽어서 아이디어라도 얻고 그다음 덮은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란 얘기야.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 안 되는 것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건 당연히 뭐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8번까지는 얼추 았는데. 자, 9번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다. 그럼 니네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들을 거는 여기에 주어진 이런 힌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자, 2차 함수 fx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번 x가 3인 자리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힌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 여기가 눈 써가지고. 두 번째 힌트는 y는 fx하고 y는 x 플러스 1 요 놈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아까 풀어줬던 문제를 좀 떠올려 보면 이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본 문제야. 마이너스 1과 6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fx를 구하시오. fx 구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은 거지. 밑에 걔랑 4x 플러스 a랑 같다고 놓고 중근 조건 쓰란 얘기니까. x는 3에서 최대값이 3이에요. 몰라? 아,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돼. 썰이야? 자 이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x는 4. 대칭축. 대칭축이 4. 3이다와 또 하나. 최대값. 이거 어디로 내? 위로 볼록입니다. 까지. 그러니까 이렇게요. 나 힌트만 적은 거 아니야? 최고차 한계수를 알 수 있니 없니? 몰라요. 없지. 그럼 A라고 생각할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배웠으니까 x가 3인 게 대칭축이 되게 하는 이 fx를 어디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ax 제곱이면 여기가 얼마 들어가야 대칭축이 3 나올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x 플러스 A 플러스 네. x I 맞죠? 아니면 이렇게 a의 x-3의 제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네. 자 그리고 1차까지 됐고요. 상수항은 니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구한다는 건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자 이제 첫 번째 힌트로부터 요만큼 나왔고 이제 두 번째 힌트로 갈게요. 그럼 얘하고 fx하고 누구랑 만나는? x 더하기 1과 만나는. 그럼 이게 이제 함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어떤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이게? 이런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네. 그럼 2차 방정식이라는 것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얼마나?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나온 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 다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 있죠.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게 제일 편하고, 만약에 근과 계수 관계를 못 떠올린 사람이라면 최고참 계수가 a고 근이 이렇게 되면 요렇게라도 쓸 수 있겠니? 그럼 이거 전개해서 비교해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읽어보세요. 두 근의 합 A분의 a분의 6A 플러스 그렇지 6a 플러스 1. 그게 실제 두 근의 합 5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6a 플러스 1은 5a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진 거지. 두 번째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b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두 근의 곱. 그럼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a이므로 b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7 이렇게 되겠지. 7. 자, 그럼 결국 따라서 근데 여기서 내가 a라고 썼는데 요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좀 실수인데 문제 다 읽었다면 y는 4x 플러스 a와의 그 교점 얘기를 찾는 거지. 그럼 여기 a하고 b를 안 쓰는 게 좋죠. 얘랑 이 a랑 그 4x 플러스 a가 같은 a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p, q 이런 문자로 쓰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건 나의 실수. 자, 따라서 fx라는 놈은 일단 기본적으로 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7 이렇게 된 상황인 것까지 됐고 여기서 y는 4x 플러스 a랑 자, 이거 갖다 놓고 푸는 것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할 일이야. 풀이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두 문제에 해당되죠. 이게. 근데 이게 몇 점에서 만난대? 한 점. 그럼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 그렇다면 판별식이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면 그거 문제 해결된 거예요. 거의 뭔 지금 내가 뭐 안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 앞에 예제에서 우리 풀었을 때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걸 한 건 없어. 없는데 이걸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니네 22문제 45분 한 2분? 2분 왜냐면 서술형도 있다 하면 조금 더 써야 돼.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험 것도 있긴 할 테니까. 응? 됐어 여긴?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쓸게. 아니요. 응? 6번. 풀이가 좀 기니까 지우고 쓸게요. 필요한 사람은 영상을 다시 보든 찍어 놓든 그거는 지운다. 6번 하나 더 해볼게요. 내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니네가 왜 지나간 내용을 복습하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얘기할게. 일단 이 문제 질문한 사람이 점피를 못 구했어? 라고 물어보면 점피 구했어 못 구했어? 어떻게 구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A로 묶어가지고. 좋아요. 그럼 일단 1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거기까지. 항등식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렇다 라는 얘기는 A로 묶어서 정리한다. 항등식 성질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항등식 배운 지가 벌써 2주가 넘게 지나갔는데 3주 됐는데 기억이 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쌓여야 된다. 그럼 이거 A로 묶으면 요거 A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Y까지 다 이항해. 는형으로 만들란 얘기야.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어야 하고 얘도 0이 되어야 된다. 이걸 배운 게 항등식 얘기였던 거지. 그럼 A는 얼마가 돼? X는 1이 되는 거고 Y는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 P는 1, 마이너스 10.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는 A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점은 지나가게 돼 있고, 그죠? 힌트가 그럼 이어진 게 옮겼을 때 X 제곱.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제가 A 값이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꼭지점이 이거기 때문에 제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X제곱은 어디 갔어요? 어디 그 맨 앞에 X제곱도 있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쩐지. 어차피 X의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X제곱 빼기 10에 마이너스 Y까지 넘어와서 다 한쪽으로 다.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인 거 맞고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점 P가 1,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준원이 땡큐. 준열가 있어요. 준원이가. 자, 그러면 요 점 P가 꼭지점이래. 그러면 저 함수가 Y는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꼭지점이 나와 있다는 건 이미 이 식을 알려준 거지. 이렇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9거든. 그럼 사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서 A 값은 2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뭐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요게 2차 함수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 이게 X축과 M, 0, N, 0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여기가 M, 뭐 예를 들면 이게 M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뜻으로. 두 점에서 맞. 저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요 방정식의 근이 M과 N입니다의 뜻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또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써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M 더하기 N이 2고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8이라서 연립방정식 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어서 뭐 하나 되겠죠. 작은 걸 M이라고 하면 M이 마이너스 2, N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M 더하기 N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우선은 할 필요가 없었네. 근각에서 이렇게 써도 되네.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이 없어도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니까 M 더하기 N은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모르고 써서 그래. M 더하기 N만 구할 거면 이렇게 고쳐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두 근의 합으로. 요게 6번이죠. 항등식 내용, 그 다음에 꼭지점,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꼭지점 갖고 식 쓰는 거, 저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거까지. 그게 개념이야. 이거까지가. 오케이.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이어서 갈게요.